우리 아버지에게서 도망치세요. 지금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아주머니도 곧 죽어요. 혼례를 사흘 앞둔 밤, 7살 난 계집아이가 순덕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돛돌 위에는 대감이 내린 붉은 혼수함이 놓여 있었지요. 아이의 눈동자에는 또래아이에게 있을 리 없는 두려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이 이 집 후처 자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숨어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으로 좋은 이야기와 함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황해도 어느 고을에 인우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인우 대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너른 전답의 종을 수십이나 거느린 큰 살림이었고 대문 앞을 지날 때면 누구든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 대꽃가는 3년 흉년이 와도 바닥이 안 보인다더라. 쉿,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게. 저 댁 눈 밖에 나면 이 고을에서 못 산다네. 사람들은 대감의 재물을 부러워하면서도 어딘가 그 집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는 아무도 또렷이 말하지 못했지요. 다만 그 큰 집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공기가 늘 서늘했습니다. 대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아. 이제 겨우 7살 난 아이였지요. 정아는 또래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기둥 뒤로 숨었고 아버지가 방에 들면 숨을 죽였습니다. 유모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이는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지요. 아기씨, 오늘은 마당에 나가 놀아보시렵니까? 싫어. 어찌 방에만 계시려 합니까? 볕이 이리 좋은데요. 정아는 대답 없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어찌나 웅크려 있던지 유모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이태 전까지 안주인이 있었지요. 해주댁이라 불리던 부인이었지요. 해주댁은 곱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에게도 모진 말 한마디 없었고 병든 아랫사람이 있으면 손수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런 안주인을 두고 복받은 집이라 입을 모았지요. 그런데 그 해주댁이 이태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주인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신 지 사흘 만에 눈을 감으셨다네. 그리 정정하시던 분이 참으로 사람 일은 모를 일이야. 고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지요. 대감댁 담장은 높았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해주댁이 떠난 뒤로 정아는 더욱 말을 잃었습니다. 어미를 찾으며 울던 것도 잠시, 아이는 이내 울음마저 삼켜버렸지요. 마치 소리내어 울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아이처럼요. 그리고 이태가 흐른 어느 봄날 대감이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안채를 정갈히 치워라. 새 안주인을 드릴 것이다. 종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무얼 꿈을 대느냐? 어서 시행하지 못할까? 예, 대감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한마디의 종들은 등골이 서늘해져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대감댁에 새 안주인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지요. 글쎄, 저 댁에 후처가 들어온다더군. 후처라니, 대체 어느 집 처자가 저 자리로 온단 말인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재물은 넘치는 집이었으나 어쩐지 그 안주인 자리는 아무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알 수 없는 꺼림칙함이 고을에 감돌았지요. 그 무렵 고을 어귀 주막에 낯선 여인 하나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7쯤 무명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단정히 여민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데라곤 없었으나 눈빛이 유난히 깊었지요. 주막 주인이 곁눈질로 살펴도 어느 고을 사람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덕이라 했습니다. 순덕은 주막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오가는 이들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특히 인우 대감댁 이야기가 나오면 국그릇을 뜨던 손이 멈칫하곤 했지요. 주모, 저 대감댁에 후처가 든다는 말이 참말이오? 순덕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이고, 참말이고 말고. 헌데 색시는 어이 그런 걸 다 묻소. 그냥 궁금해서요. 순덕은 옅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모는 국자를 놀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내 말 한마디 하리다. 색시가 정말 그 자리를 넘본다면 아예 마음을 접으시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댁 먼저 안주인이 어찌 됐는지 아시오? 그리 곱고 정정하던 분이 자리에 누운 지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오. 사흘 만에 주모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순덕은 국그릇을 뜨던 손을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병환이 아니었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소. 색시도 못 들은 걸로 하시오. 주모는 화들짝 손사래를 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순덕은 홀로 남아 식은 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벼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이튿날 순덕은 대감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높은 소슬대문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혜주 언니, 제가 왔습니다. 기어이 이 문 앞까지 왔습니다. 순덕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문고리를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늙은 종이 순덕을 안으로 들였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향하는 동안 순덕의 눈은 쉼 없이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담장, 우물, 사당, 그리고 안채에 닫힌 문까지도요. 사랑채에는 인우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쉰을 바라보는 사내였습니다. 몸집이 크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으나 눈매가 유난히 서늘했지요. 순덕이 방에 들자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살폈습니다. 자네가 매파가 말하던 그 처자인가? 예, 대감마님, 순덕이라 하옵니다. 부모는 어디 있고 어느 고을 사람인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제는 의탁할 곳도 없는 몸이옵니다. 순덕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대감은 그런 순덕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의탁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계로군. 예, 좋다. 후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온 게냐. 순덕은 고개를 들어 대감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알고 왔습니다. 대감마님. 그 대답에 대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요. 만족스러운 미소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사흘 뒤 혼례를 올릴 것이다. 그때까지 안채에 머물며 채비를 하거라. 대감은 순덕을 처음 보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순덕은 속으로 가만히 안도했지요. 순덕은 본디 해주댁의 친정 몸종이었으나 언니가 시집 올 때 따라오지 않고 친정에 남았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대감이 순덕의 얼굴을 알 리 없었지요. 바로 그 점이 순덕이 이 집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대감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언니의 일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순덕은 대감댁 안채에 들었습니다. 죽은 해주댁이 쓰던 바로 그 방이었지요. 방 안에 들어선 순덕은 문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밴 냄새, 문살의 결, 반다지의 손때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익숙했습니다. 언니가 이 방에서.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그러나 순덕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지요. 순덕이 등잔 앞에 앉아 있는데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7살 난 정하였지요. 아이는 맨발로 마루를 건너와 순덕의 곁에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작은 손으로 순덕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었지요. 아기씨가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순덕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순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착한 사람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망치세요. 순덕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나 무거운 말이었지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도망치세요. 지금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아주머니도 곧 죽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작은 어깨를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아기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곧 죽는다니요.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도망치세요. 우리 어머니처럼 되기 전에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지요. 아이가 사라진 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우리 어머니처럼 그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구나. 순덕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하루 만에 순덕은 자신이 찾던 실마리에 한 자락을 붙든 것이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며 서럽게 울었지요. 순덕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장도 하나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손잡이가 닳고 한쪽에 작은 흠집이 난 은장도였지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밝혀낼 테니. 순덕은 은장도를 꼭 쥐었습니다. 그 밤 순덕은 뜬 눈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덕은 일찍 눈을 떴지요. 밤새 한숨도 못 잤으나 정신만은 또렷했지요. 순덕은 안채를 나서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댁 살림을 하나하나 눈에 익혀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감이 언제 사랑채를 비우는지 모든 것을 알아두어야 했으니까요. 우물가에서는 나이 든 여종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멈, 손이 시리시겠습니다. 물이 이리 찬데요. 여종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새 안주인이 될 사람이 종에게 먼저 말을 붙이니 그것부터가 놀라운 일이었지요. 아이고, 아씨께서 어인 일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바람도 쐴 겸 나왔습니다. 할멈은 이 댁에서 오래 지내셨습니까? 예, 10년 하고도 남짓되었지요. 20년. 순덕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은 해주댁이 시집 오던 것도 세상을 떠난 것도 다 지켜보았을 터였습니다. 그럼 먼저 안주인마님도 잘 아시겠군요. 순덕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여종의 손이 빨래방망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해주댁 마님 말씀이십니까? 예,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종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무언가를 삼키는 듯 했지요. 참으로 고운 분이셨습니다. 이 늙은 것한테도 늘 따뜻하셨지요. 겨울이면 손수 미음을 쏟아주시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여종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런 분이 어찌 그리 급작스레 가셨는지 나는 아직도 할멈,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아씨, 그만 들어가시지요.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 여종은 황급히 말을 거두고 빨래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해주댁의 이름만 나오면 입을 닫았고 대감의 이름만 나오면 몸을 사렸지요.
마치 이 집 전체가 어떤 무거운 비밀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춘덕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당은 집 뒤편 외진 곳에 있었지요. 오래도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섬돌에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춘덕이 사당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는가?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인우 대감이 서 있었지요. 언제 다가왔는지 발소리조차 없었지요. 대감마님, 그저 집안을 둘러보던 참이었습니다. 춘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의 눈이 순덕과 사당 문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사당에는 함부로 드나드는 게 아니다. 이곳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니라. 송구합니다.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근처에는 얼씬도 말거라. 대감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춘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대감은 순덕을 한동안 노려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지요. 사당을 직접 관리한다. 저 안에 무언가 있구나. 순덕은 사당 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을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이 순덕을 사랑채로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개 안거라. 혼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 몇 가지 일러둘 것이 있다. 대감은 순덕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을 값으로 재는 듯하여 순덕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집 안주인이 되거든 사랑채와 사당 근처는 얼씬도 말거라. 안채 살림만 살피면 그뿐이다. 어찌 사당까지 금하십니까? 순덕이 넌지시 물었지요. 대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안주인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하느냐? 송구합니다. 그저 이 대법도를 익히려던 것뿐입니다. 법도라. 좋은 마음가짐이다. 허나 이 집에서는 모르는 게 나은 일도 있는 법이니라. 대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순덕은 그 말 속에 감춰진 나를 놓치지 않았지요. 모르는 게 나은 일. 그것이야말로 이 집이 감춘 비밀의 문턱이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사당과 문서를 반드시 파헤치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순덕이 안채로 돌아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정아가 또다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손에 헝겊 인형 하나를 꼭 쥐고 있었지요. 낡고 색이 바랜 인형이었습니다. 아기씨, 오셨습니까? 순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아는 문가에 서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왔지요. 아주머니, 아직 안 갔네요. 예,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정아의 얼굴에 잠시 안도가, 그리고 곧 근심이 스쳤습니다. 아이는 순덕의 곁에 앉아 인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인형이 참 곱습니다.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순덕이 부드럽게 물었지요. 정아는 인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줬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주댁이 만든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참 솜씨가 좋으셨나 봅니다. 응, 어머니는 뭐든지 잘했어요. 바느질도, 글씨도. 정아는 인형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소리가 잦아들었지요. 근데 이제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아기씨, 어머니가 아팠을 때 나는 문 밖에 있었어요. 근데 정아의 몸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지요. 아이의 눈에 다시 그 깊은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아기씨, 어머니가 아팠을 때 무얼 보셨습니까? 순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아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지요. 몰라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는 인형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순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순덕은 정아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정아는 순덕의 품에 조금씩 몸을 기댔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는지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겠노라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미가 어찌 되었는지 기어이 밝혀내겠노라고요. 밤이 깊어 정아가 제 방으로 돌아간 뒤 순덕은 등잔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손잡이의 흠집을, 그 익숙한 자국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순덕의 눈앞에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본디 해주댁의 친정에서 자란 몸종이었지요. 아니, 몸종이라기보다는 의동생에 가까웠지요. 어미를 일찍 여인 순덕을 해주댁이 친동생처럼 거두어 주었으니까요. 순덕아, 너는 종이 아니다. 내 동생이야. 알겠느냐? 해주댁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동생이라 하겠습니까? 또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데 어디 신분이 있더냐. 이리 와 앉거라. 오늘은 이 글자를 배워보자꾸나. 해주댁은 순덕의 손을 잡고 붓 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었고 약초를 다루는 법을 일러 주었고 바느질을 함께 했지요. 이 약초는 열을 내리고 저 약초는 독을 푼다. 잘 익혀 두거라. 언젠가 욕인이 쓸 날이 있을 게다. 언니는 어찌 이런 것까지 다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지. 아녀자도 제 몸 하나, 제 식솔 하나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순덕에게 해주댁은 언니이자 어미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순덕에게는 가장 따뜻한 날들이었지요. 그런 해주댁이 인후 대감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 순덕은 어려서 친정에 남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덕이 자란 뒤에도 두 사람은 이따금 서찰을 주고받았지요. 해주댁의 서찰에는 늘 정아 이야기가 가득했지요. 딸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영특한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찰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정아 자랑으로 가득하던 글이 점점 어둡고 조심스러워졌지요. 순덕아, 요즘 대감이 내 친정 문서를 자꾸 찾는구나. 전답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자꾸만 캐어 묻는다. 어인 일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 서찰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순덕아, 이 집이 무섭구나. 대감의 눈빛이 무섭다. 내 친정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두렵구나. 혹여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건 결코 병 때문이 아닐 게다. 마지막 서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언니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주댁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날아들었지요. 병환으로 사흘 만에 순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찰에 그 불안한 글씨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정정하던 언니가 사흘 만에 죽었다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순덕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순덕은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이 집에 들어와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마침 대감이 후처를 구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순덕은 그 자리를 노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순덕은 은장도를 꼭 쥐었습니다. 이 은장도는 해주댁이 친정을 떠나며 순덕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정표였지요. 창밖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밤이 깊도록 등잔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이었지요. 대감댁은 잔치 준비로 온종일 부산했지요. 마당에는 차일이 쳐졌고
부엌에서는 종일 기름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집안 공기는 어딘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종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고 오가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요. 순덕은 그 틈을 타 집 안을 살폈습니다. 대감이 손님 맞을 준비로 사랑채와 바깥을 오가는 사이 순덕의 눈은 쉼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순덕은 곳간 쪽에서 낯익은 여종을 다시 만났지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그 늙은 여종이었지요. 할멈, 순덕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여종이 흠칫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씨,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 눈에 띄면 할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순덕은 여종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 손이 거칠고 차가웠지요. 먼저 안주인마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 할멈은 그날 이 집에 계셨습니까? 여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잡힌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아씨, 어이 그런 걸 물으십니까? 부탁입니다, 할멈.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여종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그날 밤 안주인마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다투는 듯한 소리가요. 헌데 이튿날 아침 마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다투는 소리라니요. 누구와 말입니까?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저 여종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지요. 마님은 그 전날까지도 멀쩡하셨습니다. 저녁상도 다 비우시고 아기씨와 함께 웃으셨지요. 헌데 하룻밤 사이에 그리 되시다니 병이라면 어찌 그리 급할 수가 있습니까? 할멈도 이상하다 여기셨군요.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허나 대감마님께서 곧바로 장례를 서두르셨습니다. 의원도 부르지 않고 이웃도 드리지 않고요. 그저 그날 이후로 대감마님께서 사당을 잠그기 시작하셨지요.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당, 다시 그 사당이었습니다. 할멈, 그 사당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아씨, 제발 이만 물러가 주십시오. 저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종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닫힌 사당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오후 순덕은 잠시 바람을 쐬러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 견딜 수 없었지요. 고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훈장 어른이었지요. 순덕이 인사를 올리자 노인은 지그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대감되게 된다는 그 처자로군. 예, 어르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짐작은 하고 드는 겐가.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긴 수염을 쓸며 나직이 말했지요. 내 한마디 일러 줌세. 세상에 영영 덮이는 죄란 없는 법이네. 어인 말씀이십니까? 덮은 죄는 흙이 되지 않고 언젠가 산 사람의 입을 빌려 올라오느니라. 아무리 깊이 묻어도 말일세.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진실은 반드시 제 길을 찾아 나오는 법이야. 순덕은 노인의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지요. 그저 어렴풋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은 그 곁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지요. 노인의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날 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잔치로 온 집안이 어수선한 지금이야말로 사당을 살필 기회라고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순덕은 조용히 안채를 나섰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발소리를 죽이며 사당으로 향했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지요. 사당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품에서 가느다란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몸종 시절 어깨 너머로 익힌 재주가 있었지요.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레 사당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 크게 울렸지요. 사당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순덕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작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사당 안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지요. 위패들이 나란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 벽에 붙은 낡은 궤 하나가 순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그 궤에는 먼지가 앉아 있지 않았지요. 누군가 자주 여닫은 흔적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루마리 문서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순덕은 궤 안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재산 문서, 땅 문서, 그리고 낯선 서찰들. 손이 떨려 초를 든 팔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순덕의 손끝에 익숙한 것이 잡혔습니다. 해주댁이 쓰던 놀이개함이었지요. 함을 열자 그 안에는 언니가 아끼던 물건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언니, 이 물건들이 어찌 여기에? 대감이 언니의 유품까지 다 두었구나. 순덕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문서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펼친 순덕은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해주댁 친정의 재산 문서였습니다. 전답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낱낱이 적힌 문서였지요. 그런데 그 문서 끝에는 해주댁의 이름과 함께 재산을 대감에게 넘긴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남편 인우에게 모두 양도하노라. 해주. 순덕은 그 글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이 글씨, 언니의 글씨가 아니다. 순덕은 해주댁의 글씨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니의 서찰을 수없이 받아보았으니까요. 언니의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획, 끝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글씨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획, 끝이 딱딱하고 어색했습니다. 위조다. 누군가 언니의 글씨를 흉내낸 것이야. 순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는 재산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대감이 언니의 글씨를 위조해 친정 재산을 통째로 삼킨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벼락 같은 고함이 사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이 화들짝 돌아보니 사당 문간에 인우 대감이 서 있었지요. 손에 등롱을 든 채 두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순덕은 얼른 문서를 궤에 던져 넣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대감의 눈에 순덕의 손에 들린 문서 한 장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대감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뒤로 물러섰지요. 대감마님, 이 문서는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닥쳐라. 내가 감히 남의 집 사당을 뒤져. 대감의 손이 순덕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혔지만 대감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문서, 안주인마님의 글씨가 아닙니다. 위조된 것이지요. 대감께서 마님의 재산을 빼앗으신 겁니까? 무엇이라? 대감의 눈에 순간 당황이 스쳤지요. 그러나 이내 그 눈빛은 더욱 서늘해졌지요. 내년이 무언가 알고 들어온 개로구나. 후처를 자청한 것도 다 수작이었어. 대감마님, 안주인마님을 어찌하신 겁니까? 바로 대십시오.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대감은 순덕을 벽으로 거세게 밀쳤습니다. 순덕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요. 입을 다물어라. 내년도 그 계집처럼 만들어 줄까. 그 말에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계집처럼.
대감은 지금 제 입으로 해주댁을 죽였음을 실토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대감이 언니를 죽였군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언니라. 그러고 보니 내년 그 계집의 친정것이로구나. 진작 알아보지 못한 내가 어리석었다. 대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덕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지요. 순덕은 숨이 막혀 발버둥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어린 정아가 사당으로 뛰어들었지요. 아이는 대감의 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지요. 아버지 제발요. 아주머니를 놓아주세요. 대감이 정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순간 순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대감의 손을 뿌리치고 사당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아야, 이리 오너라. 순덕은 정아의 손을 붙잡고 어둠 속을 내달렸지요. 등 뒤에서 대감의 고함이 쫓아왔지요. 개 서지 못할까? 여봐라, 저 두 년을 잡아라. 순덕과 정아는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을 지나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지요. 아주머니, 무서워요. 정아가 울먹였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대감의 종들이 횃불을 들고 뒤를 쫓아왔지요.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워졌지요. 순덕은 정아를 업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순덕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남긴 이 아이를 그리고 밝혀야 할 진실을 품은 채 순덕은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순덕은 정아를 업고 밤새 산길을 넘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산 너머 작은 절에 다다랐지요. 낡은 암자였습니다. 노스님 한 분이 홀로 지키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순덕이 문을 두드리자 노스님이 나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이 새벽에 어인일이시오. 아이까지 데리고 스님, 부디 하룻밤만 몸을 의탁하게 해 주십시오. 쫓기는 몸입니다. 노스님은 순덕과 정아의 몰골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지요. 들어오시오. 사연이야 어떻든 지친 이를 문전에서 돌려보내는 법은 없소이다. 암자 안은 따뜻했습니다. 노스님은 두 사람에게 죽 한 그릇씩을 내어주었지요. 정아는 며칠 굶은 아이처럼 죽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아기씨. 체하십니다. 응, 아주머니도 드세요. 정아가 제 죽그릇을 순덕 쪽으로 밀었지요. 그 작은 마음 씀씀이에 순덕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지요. 아기씨, 이 죽은 아기씨 것입니다. 저는 괜찮으니 어서 드십시오. 근데 아주머니도 배고프잖아요. 저는 어른이라 괜찮습니다. 아기씨가 든든히 드셔야 힘이 나지요. 정아는 잠시 순덕을 빤히 바라보다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어머니 같아요. 순덕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니의 딸이 저를 어미처럼 여겨주다니. 순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씨,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아기씨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아는 순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의 얼굴에 옅은 안도가 어렸지요. 순덕은 그 작은 몸을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곧 언니를 지키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날이 밝자 순덕은 노스님께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해주댁의 죽음, 위조된 문서, 그리고 대감의 실토까지. 노스님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누라는 자가 그런 짓을.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로다. 스님, 그 집 안주인은
제게 언니이자 어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종이 아닌 사람으로 거두어 주신 분이지요. 그런 분이 그리 억울하게 가셨는데 어찌 제가 두 손 놓고 있겠습니까? 자네 마음은 알겠소. 허나 세도가를 상대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오. 자칫하면 자네도 저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반드시 이 일을 밝힐 것입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허나 상대는 고을에서 손꼽는 세도가요. 관아의 고한들, 그자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터인데 무엇으로 그 죄를 증명하려 하시오.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스님의 말이 옳았지요. 대감은 재물과 세도를 다 가진 자였고 순덕이 가진 것이라곤 언니의 은장도 하나뿐이었지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순덕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사당에서 본 그 위조 문서,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대감의 죄를 밝힐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감이 순덕의 정체를 알아버린 이상 그 사당에 다시 접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그때 옆에서 죽을 먹던 정아가 조그맣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나어요. 순덕이 정아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얼 보셨습니까, 아기씨? 정아는 한동안 망설였지요. 그러다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그날 밤이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다투는 거요. 나는 문틈으로 다 봤어요. 순덕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기씨,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얼 보셨습니까?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문서에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싫다고 이건 우리 정아 몫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정하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기 씨가 다 겪으셨군요. 그 무서운 걸 혼자 다 견디셨어요. 내가 그때 소리를 질렀어야 했는데, 근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기 씨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순덕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7살 어린 것이 그 끔찍한 밤을 홀로 견뎌왔다니 순덕은 대감을 향한 분노가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노스님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허나 아이의 말만으로는 관아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어린아이의 증언은 증거로 삼기 어려운 법이니 게다가 상대는 세도가 아니오. 압니다, 스님. 그러니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 위조 문서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순덕은 두 주먹을 꼭 쥐었지요. 어린 정아의 증언과 위조 문서, 이 둘을 맞물려야만 대감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스님, 며칠만 이곳에 아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노스님이 놀라 순덕을 보았습니다. 돌아가다니, 그 사지로 제 발로 돌아가겠단 말이오? 그 문서가 그 집에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제가 가야 합니다. 순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노스님은 그 눈빛에서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결심을 읽었지요. 노스님은 긴 한숨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아이는 내가 지키리다. 부디 몸 조심하시오. 고맙습니다, 스님. 정아가 순덕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아주머니, 가지 마요. 아버지가 아주머니도 해칠 거예요. 순덕은 무릎을 굽혀 정아와 눈을 맞추었지요. 아기씨,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기씨 어머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순덕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정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손가락에 제 작은 손가락을 걸었지요. 약속, 꼭 돌아와야 해요. 예,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무작정 대감의 집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개죽음이 될 뿐이었지요. 순덕은 먼저 고을로 내려가 도움을 구할 이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순덕이 가장 먼저 찾은 이는 우물가의 그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순덕은 여종이 저작거리로 심부름 나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사람 없는 골목으로 그를 불러냈지요. 할멈, 아이고, 아씨 살아 계셨습니까? 대감마님께서 아씨를 잡으려 온 고을을 뒤지고 계십니다. 여종은 순덕을 보고 놀라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순덕은 여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대감이 안주인마님을 해쳤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잡았고 아기씨도 그날 밤을 다 보셨습니다. 여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굳은 결심으로 바뀌었지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서워서 입을 못 열었지요. 마님께서 그리 잘해주셨는데 이 늙은 것이 비겁했습니다. 할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여종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겠습니다. 이 목숨 아까울 것 없습니다. 마님의 한을 풀 수만 있다면요. 순덕은 여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든든한 증인 하나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어 순덕은 느티나무 아래 그 노인, 훈장 어른을 다시 찾아갔지요. 순덕이 그간의 일을 털어놓자 노인은 긴 수염을 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진작 그 집이 수상타 여겼네. 안주인이 그리 급히 간 것도 대감이 사당을 걸어 잠근 것도 다 이상했지. 어르신, 부디 도와주십시오. 관아에 이 일을 고하려 하는데 저 같은 힘없는 여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반짝였지요. 마침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있네. 강직하기로 소문난 젊은 관리지. 세도가에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 들었으이. 그자라면 자네 말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겠네. 참말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으나 벌써 아전들의 농간 몇 건을 바로잡았다더군. 백성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라 하네. 다만 아직 이 고을 세도의 뿌리를 다 알지 못하니 인후 대감의 위세를 얕보다 낭패를 볼까 그것이 걱정일세. 제가 확실한 물증을 가져가면 그 현감께서 움직여 주시겠지요. 허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네. 반드시 그 위조 문서를 손에 넣어야 해. 물증 없이는 제 아무리 강직한 현감이라도 세도가를 벌하기 어려운 법이니.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 위조 문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순덕에게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덮은 죄는 흙이 되지 않는다 하지 않았나. 자네가 그 죄를 판을 산 사람일세. 부디 몸조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순덕은 증인과 조력자를 하나둘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위조 문서를 손에 넣는 일이었지요. 순덕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순덕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대감의 집에 다시 잠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대감이 순덕의 정체를 안 이상 집 안팎으로 종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니까요. 순덕은 며칠간 대감대 근처에 숨어 집안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종들이 언제 드나드는지, 대감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 하나하나 눈에 새겼지요. 그러다 순덕은 한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대감이 사흘 뒤 한양에서 오는 손님을 맞으러 고을 초입까지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집안 경계가 느슨해지는 유일한 틈이었지요. 순덕은 그날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지요. 우물가의 늙은 여종이 순덕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순덕을 저작거리 뒤편에서 만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사당 근처 종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할멈,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괜찮습니다. 이 늙은 것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마님의 한을 풀 수만 있다면요. 순덕은 여종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 집에도 아직 의로운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대감이 손님을 맞으러 집을 나서자 여종은 약속대로 사당 근처 종들을 부엌일로 불러들였지요. 그 틈을 타 순덕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순덕은 소리 없이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걸음만은 침착했지요. 사당 문에 이르러 순덕은 다시 그 자물쇠와 씨름했습니다. 손끝이 땀에 젖었지요.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순덕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 곧장 그 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궤를 열고 그 안에 위조 문서를 찾았지요. 찾았다. 순덕은 위조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은장도와 대조하기 위해 언니의 필체가 담긴 다른 서찰도 함께 챙겼지요.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위조된 문서와 진짜 필체를 나란히 놓으면 그 다름이 명백히 드러날 터였습니다. 순덕이 사당을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지요. 거기 누구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얼른 몸을 숨겼지요. 종 하나가 사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붙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순덕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종은 사당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다. 문이 열려 있자는가. 종이 중얼거렸습니다. 순덕은 숨조차 쉴 수 없었지요. 이대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늙은 여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뉘신가? 어서 와서 이 무거운 것 좀 옮겨주게. 나 혼자서는 도무지 안 되네. 여종이 일부러 종을 부른 것이었지요. 사당 앞에 종은 잠시 망설이다 투덜대며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순덕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종의 기지가 순덕을 구한 것이었지요. 순덕은 그 틈을 타 담을 넘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벗어난 순덕은 곧장 절로 향했습니다. 품속의 문서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열쇠였지요. 절에 도착한 순덕을 보고 정아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주머니, 무사히 돌아왔네요. 예, 아기씨.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정아를 꼭 안았습니다. 노스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무사히 돌아오셨구려. 그래, 그 문서는 손에 넣으셨소? 예, 스님. 여기 있습니다. 순덕은 품에서 위조 문서와 언니의 서찰을 꺼내 보였습니다. 노스님은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살폈지요. 과연 다르구먼. 겉보기엔 비슷하나 획을 그은 손이 다르오. 이 문서는 분명 위조된 것이야. 보십시오, 스님. 언니는 획끝을 늘 이렇게 부드럽게 흘려 맺었습니다. 헌데 이 위조 문서는 획끝이 딱딱하게 멈춰 있지요.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오래 벤 손버릇까지는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자네가 안주인의 글씨를 이리 훤히 아는구먼. 어릴 적부터 언니의 서찰을 수없이 받아보았으니까요.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정아의 증언과 이 위조 문서, 그리고 여종의 증언까지 대감의 죄를 밝힐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 마당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이 놀라 문틈으로 밖을 살피니 대감의 종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어찌 이곳을.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이 어떻게 이 절을 알아낸 것일까요? 순덕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대감은 이미 며칠 전부터 순덕의 뒤를 촘촘히 캐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대감은 밀정을 풀어 고을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순덕과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낱낱이 캐냈지요. 그러다 순덕이 우물가 여종을 은밀히 만났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감은 그 여종을 불러들여 다그쳤습니다. 내년이 그 도망친 년을 만났다지. 어디 숨어 있는지 바로 대지 못할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감마님, 이것이 끝까지 매를 맞아야 입을 열겠느냐. 대감의 서슬에 여종은 결국 절의 위치를 실토하고 말았지요. 늙은 몸으로 모진 다그침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지요. 여종은 순덕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만 두려움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감은 순덕이 숨은 절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안에 도망친 년과 아이가 있는 것을 안다. 대감의 목소리가 절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지요. 순덕은 정아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노스님이 앞으로 나섰지요. 이 무슨 소란이요. 여기는 부처님을 모신 절이요. 함부로 들이닥칠 곳이 아니외다. 스님은 물러서시오. 저 안의 년은 남의 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요. 마땅히 관하로 끌고 가 버려야 할 것이요. 도둑이라니 당치 않은 말씀이요. 저 여인은 비키시오. 대감의 종들이 노스님을 밀치고 절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순덕은 정아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내달렸지요. 그러나 뒷문 밖에도 이미 종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덕과 정아는 이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놓아라. 이 손 놓지 못할까. 순덕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종들의 소나귀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요. 정아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절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제법이구나. 이 집 저 집 쑤시고 다니며 애를 썼어. 허나 여기까지다. 대감은 순덕의 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조 문서와 서찰을 꺼내 들었지요. 이것을 노렸더냐. 어리석은 것. 이깟 종이 조각으로 나를 어찌해 보려 했느냐. 대감은 문서를 순덕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순덕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지요. 안에 찢긴 문서 조각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덕이 목숨 걸고 손에 넣은 증거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증거도 힘도 아무것도. 대감이 비웃었지요. 순덕은 이를 악물었지만 눈앞이 캄캄했지요. 저 두 년을 끌고 가라. 집으로 데려가 단단히 가두어라. 대감의 명의 종들이 순덕과 정아를 끌고 갔습니다. 노스님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종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순덕과 정아는 다시 대감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손에 넣었던 증거마저 잃은 채로요. 순덕은 집 뒤편 광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눅눅한 광이었지요. 정아는 따로 안채에 가두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대감이 광으로 순덕을 찾아왔지요. 등롱을 든 대감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이제 알겠느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순덕은 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대감,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죄 없는 언니를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고 이제 그 어린 딸까지 해치려 하시는 겁니까? 어린 딸이라. 그렇지. 그 아이가 문제였어. 그 밤에 무언가를 본 모양이더구나. 그러니 나를 그리 두려워하겠지. 대감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순덕은 소름이 끼쳤지요. 설마 정아 아기 씨를 어쩌시려는 겁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화근이 될 터. 진작 없앴어야 했으나 내 자식이라 여겨 여태 두었던 것이다. 허나 이제는 다르지. 이 짐승만도 못한 어찌 제 자식을.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대감은 코웃음을 쳤지요. 너와 그 아이 둘 다 조용히 사라지면 그만이다.
도망친 후처가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났다 하면 누가 의심하겠느냐. 대감은 그 말을 남기고 광을 나섰습니다. 순덕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몸을 떨었습니다. 증거도 잃고 조력자와도 떨어지고 이제 정아마저 위험에 처했지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이었지요. 순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지요. 언니가 남긴 아이가 지금 저 안채에서 홀로 떨고 있을 터였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덕의 두 눈만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광에 갇힌 순덕은 밤새 궁리했지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지요. 증거는 찢겼고 조력자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순덕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품속 깊이 감춘 언니의 은장도였지요. 대감이 순덕의 품을 뒤졌으나 옷깃 안쪽에 꿰매둔 은장도까지는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덕은 은장도를 꺼내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언니, 이 은장도가 언니의 마지막 정표이지요. 이 흠집 하나까지 저는 다 기억합니다. 순덕의 눈앞에 오래전 언니가 이 은장도를 건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아, 이 은장도를 내게 주마. 이 손잡이의 흠집이 보이느냐? 어릴 적 내가 실수로 낸 자국이란다. 세상에 하나뿐인 표식이지. 혹여 훗날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은장도가 나임을 증명해 줄 게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그러나 이제 와 생각하니 언니는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문득 느티나무 아래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덮은 죄는 흙이 되지 않고 언젠가 산 사람의 입을 빌려 올라오느니라. 순덕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산 사람의 입, 그렇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산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바로 어린 정아와 순덕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장도가 언니가 남긴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문서가 찢겼다 해도 진실까지 찢긴 것은 아니다. 순덕의 가슴에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순덕은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언니가 목숨으로 지키려 한 것, 그 재산이 정아의 목심을 위조된 문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도리어 대감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요. 순덕은 광의 문틈을 살폈습니다. 낡은 광이라 문짝이 헐거웠지요. 순덕은 은장도를 이용해 문고리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종 시절 익힌 손재주가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문고리가 헐거워졌지요. 순덕은 조심스레 광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요. 순덕은 발소리를 죽이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정아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안채 방문 앞에는 종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다가가 종이 깨지 않게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지요. 방 안에는 정아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가만히 흔들어 깨웠지요. 아기씨, 저입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요. 정아가 눈을 떴습니다. 순덕을 보고는 반가움에 소리를 지르려다 얼른 제 입을 틀어막았지요. 아주머니, 쉿, 지금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겠습니까? 정아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업고 방을 나섰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조심조심 걸어 마침내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대문에는 빗장이 굳게 걸려 있었고 그 앞에 종 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였지요. 정면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지요. 그때 순덕의 눈에 담장 한쪽에 낮은 곳이 들어왔습니다. 장독대 옆이었지요. 순덕은 정아를 데리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을 딛고 담을 넘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씨,
제가 먼저 담을 넘은 뒤 아기 씨를 받겠습니다. 무서워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응, 안 무서워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요. 정아의 그 말에 순덕은 코끝이 시큰했지요. 순덕은 장독을 딛고 담 위로 올라 먼저 담 밖으로 내려섰지요. 그러고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기 씨, 이제 뛰어내리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정아가 담 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순덕은 그 작은 몸을 무사히 받아 안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개 섞어라. 도망친다. 종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집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지요. 횃불이 하나둘 켜지고 종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순덕은 정아를 안고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마땅치 않았지요. 순덕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지만 종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덕은 문득 발길을 관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노인이 말한 그 강직한 현감. 지금으로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관아로 간다. 관아로. 순덕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정아를 아는 팔에 힘이 빠졌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지요. 저 앞에 관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순덕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의 문 앞에 다다랐지요. 사또를 뵈러 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고하러 왔습니다. 순덕이 관아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뒤에서는 대감의 종들이 코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관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야번을 서던 관졸이 놀라 나왔지요. 이 밤중에 웬 소란이냐. 사또를 뵙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다. 순덕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 서슬의 관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요. 바로 그때 대감의 종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년을 잡아라. 도둑년이다. 종들이 순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정아를 끌어안고 관아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관아 안에서 함부로 손대지 마라. 여기가 어디라고.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관졸들이 술렁였지요. 소란이 커지자 마침내 관아 안쪽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젊은 현감이었습니다. 현감은 아직 관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였으나 눈매가 형형하고 자세가 곧았지요. 현감은 마당의 소란을 훑어보고는 낮고 믿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야심한 밤의 관아 앞에서 이 무슨 소란이란 말이냐? 대감의 종들이 얼른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또, 이 여인은 인후 대감댁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옵니다. 저희가 잡으러 온 것이오니 부디 내어 주십시오. 순덕이 앞으로 나섰지요. 사또,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한 죽음을 고하러 온 사람입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닥쳐라. 감히 사또 앞에서. 종이 순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현감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지요. 멈추어라. 여기는 관아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감의 서슬의 종이 움찔 물러섰습니다. 현감은 순덕과 그 품에 안긴 어린 정아를 찬찬히 살폈지요. 어린아이를 안고 관아로 뛰어든 여인의 얼굴에는 거짓을 꾸미는 자의 것이 아닌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무슨 억울한 죽음을 고하러 왔느냐? 사또, 저는 순덕이라 하옵니다. 인후 대감이 제 언니를, 이 아이의 어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위조 문서로 빼앗았습니다. 부디 이 일을 밝혀 주십시오. 그 말에 현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감의 종들이 얼굴빛이 변했지요. 사또, 전연의 말은 다 거짓이옵니다. 미친 여인의 헛소리이니 부디 고지 듣지 마십시오. 현감은 종의 말을 무시하고 순덕을 향해 말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 여인과 아이를 관아에 두겠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시비를 가릴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 대감께 그리 전하라. 허나 삿도 돌아가라 하지 않았느냐. 현감의 호통의 종들은 더 대들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정아를 아는 팔의 힘을 풀었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까스로, 정말 가까스로 한숨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순덕과 정아를 따뜻한 방으로 데리고 미음을 내어주게 했지요. 정아가 미음을 먹는 사이 현감은 순덕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이제 소상히 아뢰어라. 그 대감이 어찌 내 언니를 해쳤다는 것이냐. 순덕은 눈물을 닦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언니가 대감댁으로 시집간 일, 서찰에 담긴 불안,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사당에서 발견한 위조 문서와 대감이 제 입으로 실토한 말까지요. 현감은 팔짱을 끼고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현감은 나직이 물었지요. 허나 그 위조 문서는 대감이 찢어버렸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죄를 증명하려느냐. 순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삿도. 문서는 찢겼으나 진실은 찢기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그날 밤을 두 눈으로 보았고 저는 언니의 필체를 압니다. 그리고 순덕은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언니가 제게 남긴 은장도입니다. 이 손잡이의 흠집은 세상에 하나뿐인 표식이지요.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남에게 넘기지 않았을 물건입니다. 헌데 만약 이것이 대감의 손을 거쳐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대감이 언니의 물건을 함부로 취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현감은 그 은장도를 유심히 살폈지요. 순덕의 이야기에는 조리가 있었고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내 말에 일리가 있다. 허나 상대는 이 고을의 세도가 어설픈 증거로는 그를 벌할 수 없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 압니다. 삿도. 그 위조 문서 말고도 대감의 곳간에는 언니의 다른 유품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니가 친정에서 가져간 물건들이지요. 그것들이 그 사당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대감이 언니의 재산과 유품을 통째로 삼켰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사당을 수색하면 된다는 말이렸다. 예, 삿도. 관아의 힘으로 그 사당을 여신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현감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직접 대감 댁을 수색하겠다. 만약 내 말이 참이라면 제 아무리 세도가라 한들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순덕은 현감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삿도. 고맙습니다. 그 곁에서 정아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 어렸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감은 관졸들을 거느리고 인후 대감의 집으로 향했지요. 순덕과 정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감댁 앞에 관아의 행렬이 이르자 온 고을이 술렁였습니다. 세도가의 집에 관아가 들이닥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좀 보게. 관아에서 대감댁에 들이닥쳤어. 대체 무슨 일인가? 저 세도가 댁에 말일세. 대문이 열리고 인후 대감이 나왔습니다. 관아의 행렬을 보고도 대감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지요. 삿도. 이 아침에 어인 행차이십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채비를 했을 것을. 대감이 능청스레 인사를 올렸습니다. 현감은 그 앞에 서서 준엄하게 말했지요. 대감, 긴 말 하지 않겠소. 이 집에 억울한 죽음과 위조의 죄가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하여 내 직접 이 집을 수색하러 왔소이다.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껄껄 웃었지요. 허허, 삿도. 대체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단 말이오. 설마 저 도망친 후처의 말을 믿으시는 겐 아니겠지요.
대감은 순덕을 흘겨보았습니다. 순덕은 그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 노려보았지요. 저 여인은 남의 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요. 그런 자의 말을 어찌 고지 들으신단 말이오. 사또께서 세도가의 체면을 이리 짓밟으시니 참으로 유감이외다. 대감은 은근히 제 세도를 내비쳤습니다. 젊은 현감을 위세로 누르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현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라.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체면이 어디 있단 말이오. 죄가 없다면 수색을 마다할 이유도 없을 터. 어서 사당을 여시오. 사당이라니 그곳은 조상의 위패를 모신 신성한 곳이요. 함부로 열 수 없소이다. 대감이 사당을 막아섰습니다. 현감의 눈이 날카로워졌지요. 죄가 없다면서 어찌 사당 열기를 그리 꺼리시오. 여봐라, 열어라. 관졸들이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멈추어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명을 받은 관졸들은 대감을 밀어내고 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굳게 잠긴 자물쇠가 부서지고 사당 문이 활짝 열렸지요. 현감이 직접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덕이 일러준 대로 위패 뒤편의 낡은 궤로 향했지요. 현감이 그 궤를 열자 안에서 수많은 문서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감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해주댁 친정의 재산 문서, 땅 문서, 그리고 위조된 양도 문서까지 순덕이 말한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그때 순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그 궤 안에 놀이개함이 있을 것입니다. 언니가 아끼던 물건이지요. 현감이 궤 안을 뒤지니 과연 낡은 놀이개함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그 함을 열어 안에 물건을 꺼냈지요. 보십시오, 사또. 이 놀이개는 언니가 친정에서 시집갈 때 지니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장도와 한 쌍이지요. 순덕은 제품의 은장도와 놀이개함에서 나온 다른 은장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은장도의 손잡이에는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한 장인이 만든 한 쌍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한 쌍의 은장도는 언니와 제가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언니가 살아 있었다면 결코 이 물건을 사당궤에 처박아 둘 리 없습니다. 언니가 죽고 대감이 그 유품을 이곳에 감춘 것이지요.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대감, 이 물건들을 어찌 설명하시겠소? 대감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를 부렸지요. 그것은 죽은 아내의 유품을 소중히 간직한 것뿐이요.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요. 소중히 간직한 것이라. 그렇다면 어찌 위조된 양도 문서가 함께 있는 것이요? 현감이 위조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위조라니. 그것은 아내가 제 손으로 재산을 내게 넘긴 문서요. 어디가 위조란 말이오. 과연 그러한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려보겠소. 현감은 순덕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죽은 안주인의 필체를 안다 하였다. 이리 와 이 문서를 살펴보아라. 순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와 사당궤에서 함께 나온 언니의 옛 서찰을 나란히 펼쳤지요. 사또,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글씨를 보십시오. 이 서찰은 언니가 생전에 직접 쓴 것이 분명합니다. 획 끝을 보십시오. 붓을 뗄 때마다 이렇게 부드럽게 흘려 맺었지요. 이것이 언니의 오랜 손버릇입니다. 순덕은 이어 위조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헌데 이 양도 문서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언니의 글씨를 흉내냈으나 획 끝이 딱딱하게 멈춰 있습니다. 손버릇이 다른 자가 억지로 흉내낸 것이지요. 아무리 솜씨 좋은 자라도 오래 밴 손버릇까지는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두 문서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그렇구먼.
회 끝이 저리 다르자는가. 저 여인의 말이 옳아. 저건 딴 사람이 쓴 게 분명해. 현감도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오래 살폈지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획을 그은 손이 다르구나. 이 양도 문서는 위조가 분명하다. 대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끝까지 억지를 부렸지요. 그것은 저 여인이 제멋대로 지어낸 말이오. 글씨의 다름을 어찌 그리 함부로 단정한단 말이오. 그렇다면 증인을 부르겠소. 현감이 손짓하자 관졸이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바로 그 늙은 여종이었지요. 대감에게 붙들려 문초를 당했던 그 여종이 순덕의 부탁으로 관아에 미리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종은 대감 앞에서 몸을 떨었으나 이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제가 다 아뢰겠습니다. 안주인마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밤 마님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대감마님께서는 의원도 부르지 않고 서둘러 장례를 치르셨지요. 그 뒤로 사당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여종의 증언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감이 여종을 노려보았지요. 이 늙은 것이 감이 없는 말을 지어내느냐? 없는 말이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마님을 20년 모신 사람입니다. 이 두 눈으로 보고 이 두 귀로 들은 것을 알을 뿐입니다. 여종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그때 대감의 곁에 서 있던 늙은 청지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의 온갖 일을 도맡아 온 자였지요. 사또, 소인도 아를 것이 있습니다. 대감이 화들짝 놀라 청지기를 보았습니다. 네 이놈, 무슨 짓이냐? 대감마님, 소인도 이제 더는 이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이 말을 땅에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랬습니다. 사또, 그 양도 문서를 위조한 자가 바로 소인입니다. 대감마님의 명으로 안주인마님의 필체를 흉내내어 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안주인마님께서 재산을 넘기기를 거부하시자 대감마님께서 마님을 해치시고 소인에게 그 문서를 꾸미라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실토에 온 마당이 발칵 뒤집혔지요. 대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지요. 이놈이 내가 미쳤느냐? 어디서 그런 거짓을? 거짓이 아닙니다. 소인, 그 죄가 무서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다 아뢰고 벌을 받겠습니다. 대감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손발처럼 부리던 청지기마저 등을 돌리자 대감은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어린 정아가 순덕의 손을 놓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사또, 저도 봤어요. 현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무얼 보았느냐? 두려워 말고 말해보아라.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용기를 내어 또박또박 말했지요. 그날 밤에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문서에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싫다고 이건 우리 정아 몫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아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아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지요. 제 어미가 아비의 손에 당하는 것을 이 어린 것이 문틈으로 다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정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7살 어린 것이 그 참혹한 밤을 홀로 견뎌왔다니 누군들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린 것이 그 무서운 걸 다 봤단 말인가. 저런 아비가 어디 있누? 제 처를 죽이고 제 자식까지. 사람들의 원성이 대감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궁지에 몰린 대감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갑자기 곁에 선 관졸의 칼을 낚아채 정아를 향해 달려든 것이었지요. 이 아이만 없으면
이 아이만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 못해. 대감이 눈이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순간 순덕이 몸을 날려 정아를 감쌌지요. 안 됩니다. 그러나 대감의 칼이 순덕과 정아를 덮치기 직전 현감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관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대감을 제압했습니다. 대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지요. 대감은 관졸들에게 붙들린 채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 고을의 인후 대감이다. 세도가라 한들 국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제 아내를 죽이고 제 자식마저 해치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 현감의 준엄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필체 감정, 여종의 증언, 청지기의 실토, 어린 딸의 증언, 그리고 방금 모두가 목격한 대감의 발악까지. 이제 대감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후 대감은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였습니다. 세도가로 위세를 떨치던 대감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관하로 끌려간 것이었지요. 현감은 대감을 관아뜰에 꿇어앉히고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인후는 들으라. 너는 재물을 탐하여 조강지처를 살해하고 그 필체를 위조하여 친정 재산을 통째로 삼켰다. 또한 그 죄를 감추고자 어린 자식마저 해치려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이 모든 죄를 물어 너를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내가 빼앗은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그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리라. 현감의 판결에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이 모두 통쾌했습니다. 잘한다. 저런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하늘이 무심치 않구먼. 죄 지은 자가 저리 벌을 받으니 사람들의 함성이 관아뜰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동안 대감의 세도에 눌려 숨죽여 살던 이들이었지요. 저 대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는가. 소장료를 못 낸다고 논밭을 빼앗고 빚을 못 갚는다고 집을 헐고 그러게 말일세. 그 서슬에 누구도 대들지 못했지. 헌데 오늘 절이 무너지는 걸 보니 참으로 하늘이 있긴 있구먼. 저 젊은 사또도 대단하시네. 세도가라고 봐주지 않고 국법대로 다스리시니.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통쾌했습니다. 오랜 세월 대감의 위세에 짓눌려온 이들이었지요. 대감의 몰락에 온 고을이 오랜 체증이 뚫린 듯 후련했습니다. 한때 대감을 두려워하며 굽실거리던 자들도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세도로 얻은 두려움은 그 세도가 무너지자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었지요. 재물과 위세로 쌓은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대감의 몰락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감은 그렇게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법에 따라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과 세도로 쌓아 올린 그의 영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곳간 가득하던 재물도 그를 두려워하던 종들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인이 끌려간 뒤 현감은 순덕과 정아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억울한 죽음은 영영 묻힐 뻔하였다.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세도가에 맞서 기어이 진실을 밝혀냈으니 그 용기가 참으로 갸륵하다. 아닙니다. 사또. 저는 그저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덕이 고개를 숙였지요. 현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몰수한 재산은 본디 죽은 안주인의 친정 것이니 마땅히 그 딸 정아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 어린 것이 이 재산의 정당한 주인이니라. 그 말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목숨으로 지키려 한 것, 바로 딸 정아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지요. 허나 저 아이는 아직 어리고 홀로 남았으니 누군가 곁에서 돌보아야 할 것이다. 순덕아, 내가 저 아이의 어미를 대신하여 거두어 주겠느냐? 순덕은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아도 순덕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작은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랑 같이 있어 줄 거지요? 순덕은 정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예, 아기씨.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언니가 제게 아기씨를 부탁하셨으니 저는 아기씨의 어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기씨를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아가 순덕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번에는 두려움의 울음이 아니라 마음 놓고 우는 울음이었지요. 그동안 참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셔도 됩니다. 마음껏 우십시오.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순덕은 아이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도 현감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저 여인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로다.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에 저 어린 것을 제 자식처럼 거두다니. 그러게 말일세.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흔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으니 사람들은 순덕의 의로움을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세도가에 맞서 죽은 이의 한을 풀고 어린 것을 지켜 낸 그 마음을요. 그 곁에는 늙은 여종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덕은 여종의 손을 잡았지요. 할멈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씨, 저야말로 진작 나서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저 마님의 한을 풀어드려 이 늙은 것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종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모신 안주인의 억울함을 이제야 풀어드린 것이었지요. 그 죄를 실토한 청지기는 죄를 지었으나 스스로 뉘우치고 진실을 밝힌 공을 인정받아 형이 감해졌습니다. 청지기는 관할을 나서며 순덕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아씨, 소인이 지은 죄 평생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 아기씨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순덕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늦게나마 양심을 되찾은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지요. 현감은 순덕의 공을 높이 사 관하에서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내 용기와 의로움이 온 고을의 본이 되었다.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이 풀리고 아기씨가 무사한 것, 그것만으로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재물도 벼슬도 마다한단 말이냐. 제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작은 집 한 채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기씨의 몫이니 아기씨가 자라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제 소임입니다. 순덕의 담담한 말에 현감은 깊이 감탄했지요. 참으로 욕심 없는 사람이로다. 세상에 재물을 탐하여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재물을 마다하고 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구나. 현감은 순덕의 뜻을 존중하여 정아의 재산을 관하에서 잘 관리하다가 아이가 자란 뒤 온전히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덕과 정아가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보살펴 주었지요. 며칠 뒤 순덕은 정아를 데리고 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한 무덤이었지요. 순덕은 무덤 앞에 언니의 은장도 한 쌍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무릎을 꿇었지요. 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었고 그 못된 자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아 아기씨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언니 목까지 이 아이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아도 무덤 앞에 엎드려 어미를 불렀지요. 어머니, 저 이제 안 무서워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아기씨가 이리 의젓하게 자란 걸 보시면 언니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순덕이 정아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지요. 바람이 불어 무덤가의 풀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언니가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지요.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남은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순덕은 정아의 손을 잡고 무덤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돌려받은 재산으로 순덕은 정아와 함께 조용한 마을에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크지 않으나 볕이 잘 드는 아담한 집이었지요. 순덕은 그 집에서 정아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침이면 정아를 깨워 밥을 먹이고 낮이면 그를 가르쳤습니다. 언니가 순덕에게 그러했듯이요. 순덕은 정아에게 붓쥐는 법을 가르치며 문득문득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기씨, 이 획은 이렇게 부드럽게 흘려맺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일이 쓰셨지요. 정말요? 나도 어머니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럼요. 아기씨는 어머니를 꼭 닮았으니까요. 마음씨도, 눈매도, 그리고 글씨도요. 정아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대감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환한 웃음이었지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늙은 여종은 이따금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정아에게 줄떡이며 과일을 한 알음 들고서요. 아이고, 우리 아기씨, 그새 또 일이 크셨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구먼. 할멈, 어서 오세요.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쓴 글씨예요. 정아가 여종의 손을 끌었습니다. 여종은 아이의 글씨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세 사람이 둘러앉은 방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때 두려움에 짓눌려 말을 잃었던 아이가 이제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말했습니다. 순덕의 사랑 속에서 정아는 조금씩 밝은 아이로 자라갔지요. 밤이면 순덕은 정아를 무릎에 뉘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아는 순덕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지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순덕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아기씨. 이제 아무도 아기씨를 해치지 못합니다.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잠든 정아의 이불을 여며주고 오래도록 그 곁을 지켰지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정아는 어느덧 아리따운 처녀로 자랐지요. 어미 해주댁을 꼭 닮아 곱고 단정한 처녀였지요. 마음씨는 또 얼마나 고운지 마을에서 정아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순덕과 정아가 사는 집은 언제나 볕이 잘 들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이따금 그날을 떠올렸지요. 처음 대감댁 그 높은 소슬대문 앞에 섰던 날을요.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떨리고 그 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두렵던 그 밤을 말입니다. 그때 순덕은 홀로였고 품속의 은장도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서늘한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나 이제 순덕이 여닫는 문은 그 높고 차가운 소슬대문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소박한 살인문이었지요. 그 문 안으로 들어서면 두려움 대신 정아의 웃음이, 따뜻한 밤 냄새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온기가 순덕을 맞았습니다. 한때 홀로 낯선 집 대문 앞에 섰던 여인이 이제는 딸과 함께 제 집 살인문을 열고 드는 것이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순덕의 삶은 그렇게 달라져 있었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아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순덕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을 무쳤어요. 어서 드셔보세요. 정아는 순덕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된 것이었지요. 순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정아 솜씨가 이제 나보다 낫구나.
참으로 곱게도 자랐다. 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저녁을 들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으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지요. 문득 정아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 하고요. 순덕은 정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기씨, 아니, 이제는 처자라 불러야겠구나. 그날 제가 아기씨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씨가 저를 구한 것이지요. 제가요? 그렇습니다. 그날 밤 아기씨가 제게 도망치라 일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실에 다가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기씨의 그 용기가 결국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이지요. 7살 어린 것이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순덕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지요. 세상에는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덮은 죄는 흙이 되지 않고 언젠가 산 사람의 입을 빌려 올라오는 법이지요. 아기씨가 바로 그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씨의 입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정아는 순덕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래전 대감댁 안채에서 떨며 순덕의 치맛자락을 붙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어엿한 처녀가 되어 순덕의 품에 안긴 것이었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요. 고맙기는요. 제가 더 고맙지요. 아기씨 덕분에 저는 언니를 다시 만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아기씨의 웃음 속에서 저는 언니를 봅니다. 그해 가을, 정아에게 좋은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의 반듯한 선비 집안이었지요. 신랑 되리는 됨됨이가 곧고 학문이 깊어 정아를 아끼고 위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매파가 다녀간 뒤 순덕은 여러 날을 고심했습니다. 정아를 아끼는 마음에 그 신랑들 집안을 몇 번이고 알아보았지요. 다행히 그 집안은 재물을 탐하지 않고 사람됨을 귀히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랑될 이가 정아를 진심으로 아낀다 하니 순덕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 댁이 정말 괜찮은 곳일까요? 정아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여러모로 알아보았는데 참으로 반듯한 집안이더군요. 무엇보다 아기씨를 귀히 여길 사람이라 하니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아기씨만 좋다면 이 혼사를 맺어도 좋을 듯합니다. 정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혼사가 정해졌지요. 혼례를 앞둔 밤 정아가 순덕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시집을 가면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하는데 저는 어머니를 두고 어찌 가나 싶어요. 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은 정아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기씨, 시집을 가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늘 이 자리에서 아기씨를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 어머니께 못다 받은 복까지 다 누리며 사십시오. 어머니, 아기씨의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환하게 웃으며 가십시오. 순덕은 정아에게 은장도 한 쌍을 건넸습니다. 언니가 남긴 그 은장도였지요. 이것은 아기씨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제 아기씨가 지니십시오. 어머니께서 늘 아기씨 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고는 순덕이 나지기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씨, 이제 아기씨가 시집을 가시니 오래 감춰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이신데요, 어머니? 순덕은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디 아기씨 어머니 해주댁 마님의 친정 몸종이었습니다. 아니, 몸종이라기보다는 의동생이었지요. 어려서 부모를 여인 저를 마님께서 친동생처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 대접을 해 주셨지요.
정아의 눈이 커졌지요. 그럼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를 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렇습니다. 마님의 부고를 듣고 그 죽음이 수상하여 진실을 밝히러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후처 자리를 자청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님께 진 은혜를 그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정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덕이 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는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그토록 아꼈는지를요. 어머니, 그러셨군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하나뿐인 동생이셨군요. 그럼 어머니는 제게 이모나 다름없으세요. 이모라, 그리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허나 저는 아기 씨의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이 더 좋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아기 씨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춰졌던 인연의 실타래가 마침내 온전히 풀린 것이었지요. 이윽고 홀옛날 정아는 곱게 단장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순덕은 살인문 앞에서 그 가마를 배웅했지요. 멀어지는 가마를 바라보며 순덕은 웃으면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란 다 그러한 것이었지요.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우리 정아. 순덕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가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순덕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마가 멀어진 뒤 순덕은 홀로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느새 노을이 곱게 물들어 있었지요. 언니, 다 이루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고 언니의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순덕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홀로 그 무서운 집에 걸어 들어가던 밤, 사당에서 진실을 마주하던 순간, 어린 정아를 안고 어둠 속을 내달리던 그 밤까지, 그 모든 고난이 오늘의 이 평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빈 마당에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마음은 조금도 허전하지 않았지요. 언니와의 약속을 지켰고 어린 생명 하나를 온전히 지켜냈으니까요. 그것으로 순덕의 삶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 어떤 혈육보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모녀였지요. 저녁 노을이 살인문 안으로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순덕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언니, 보고 계십니까? 아기 씨가 이리 고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언니의 딸을 제가 이만큼 키웠습니다. 언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바람결에 마당에 꽃이 피 살랑살랑 흩날렸습니다. 마치 언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 했지요. 세상에는 재물을 탐하여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은 죄는 결코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진실은 반드시 산 사람의 입을 빌려 땅을 뚫고 올라오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단한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작은 용기와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힘없는 여인 순덕과 어린 정아가 세도가의 그 두터운 담장을 무너뜨린 것도 바로 그 힘이었지요. 재물도 없고 권세도 없던 두 사람이었으나 그들에게는 옳음을 지키려는 마음과 서로를 아끼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함께 지켜낸 진실과 사랑은 오래도록 그 고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